네, 안녕하세요. 월투가의 이정엽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드디어 구독자 5,0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 유튜브 플랫폼 안에서는 5,00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큰 숫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5,000명이 넘는 분들이 저를 알고 제 영상을 봐준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이번 영상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5,000명을 달성을 했으니까 다시 열심히 해서 한번 10,000명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두 영상에서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일단은 손익계산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는지 각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를 읽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성장률 그리고 마진율, 이 두 가지만 잘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손익계산서를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영상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상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지금 가서 좀 집중해서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12가지 산업을 제 마음대로 선정을 했고요. 그 12가지 산업에 손익계산서를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 드릴 거예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12가지 산업의 성장률과 마진율을 제가 비교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이 영상에 자료를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요, 다양한 산업들의 성장률과 마진율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이것만 느끼셔도 저는 이 영상의 가치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조금만 욕심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더 하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요, 각 산업들의 성장률과 마진율이 굉장히 다른데 왜 다를까, 그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답을 찾아보시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시고 배우시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로 가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가상의 손익계산서는 제가 지난 두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던 손익계산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12개의 산업들의 손익계산서를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항목들을 다 비교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산업의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매출 성장률을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매출 총이익률, 영어로는 gross margin을 비교할 거고, 세 번째는 이 산업들이 개발 비용으로 돈을 쓰잖아요. 근데 과연 매출 대비 몇 %를 개발 비용에 쓰는지,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매출 대비 판매 관리 비용에 몇 %를 쓰는지, 그거를 산업별로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각 산업의 영업이익률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각 산업에 정말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회사도 많이 있을 거고 정말 큰 회사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회사들 중에 5개를 골라서 평균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5개의 바이오 회사가 있으면 그 5개 회사의 매출 평균을 내고 또 마진 평균을 내서 그게 그 바이오 산업을 대표하는 매출 성장률 그리고 마진율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비교를 해서 좀 이따가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우선 각 산업에 제가 어떤 회사들을 포함을 시켰는지 정말 간단하게 싹 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약회사 Pharmaceuticals인데, 이 안에는 Pfizer, Merck, Bristol Myers, AbbVie, Eli Lilly 이 5개를 포함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회사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코멘트는 따로 안 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다면 제가 영상을 따로 산업별로 만들어서 각 회사들의 마진율이 어떻게 다르고 성장률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약들을 개발하는지, 특징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약과 좀 차이가 있죠. 바이오는 훨씬 더 작고 개발하는 약이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더 리스키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안에는 Vertex, Regeneron, Biogen, Alexion, Incyte 등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고 성장률이 높지만 제약회사와 비교했을 땐 상대적으로 더 리스키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Medical Devices인데 여기도 너무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Abbott, Thermo Fisher, Medtronic, Danaher, Stryker. 그래서 이 5가지 회사를 포함을 시켰고, 세 번째는 SaaS 산업인데 풀어서 말씀드리면 Software as a Service예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회사들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그냥 팔았죠. 특정 가격을 받아서 팔고 그거로 땡이었는데, 요즘 점점 추세가 뭐냐면은 매달 구독료를 받고 소프트웨어를 서비스처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SaaS 회사 같은 경우는 매달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안에도 정말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Adobe, Salesforce, ServiceNow, Shopify, Viva가 있어요. 이 비바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제약회사 그리고 바이오텍 회사들에게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크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호텔인데 호텔 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메리엇, 힐튼, 하얏트 그리고 베일 리조트라는 회사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석유, 오일 앤 가스에는 샤브론, 엑슨모빌 등등 이런 회사를 포함을 했고요. 항공업 에어라인에는 델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사우스웨스트, 알래스카 이렇게 5개 회사를 포함을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테슬라, 그 외에 GM, 포드, 한국 현대 그리고 일본의 토요타 이렇게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 영어로 캐주얼 다이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죠. 맥도날드, 그리고 요거는 쉐이크쉑이죠. 치폴레, 그리고 밑에는 대표적인 피자 회사인 파파존스 앤 도미노스. 그리고 의류 어패럴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갭, 나이키, 그리고 이 로고는 룰루레몬이에요. 룰루레몬은 좀 비싼 스포츠 관련된 의류를 파는 회사고, 그거의 경쟁 회사가 이제 언더아머죠. 이 둘 중에서는 룰루레몬이 훨씬 더 잘 하고 있습니다. 이 타페스트리라는 회사 이름은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는 코치하고 케이스페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회사를 포함을 했고요. 대형마트 리테일에는 월마트, 코스코, 달러 제너럴, 타겟, 크로거 이렇게 5개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음료, 술, 베버리지에는 코카콜라, 펩시코, 그리고 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보통 주류, 맥주나 와인을 파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와이너리는 캘리포니아 나파에 있는 로버트 먼다비가 있죠. 그래서 이 5가지 회사를 포함했고, 그래서 정말 빠르게 이 12가지 산업에 제가 포함시킨 회사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각 산업의 손익계산서 비교를 해드릴 텐데, 지난 5년의 평균 매출 성장률을 먼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차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지금 들은 산업들 중에서 어떤 산업이 매출이 가장 높을까? 그리고 어떤 산업이 매출이 가장 낮을까?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영상을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차트를 보고 제가 딱 2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12가지 산업의 성장률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레인지가 가장 높은 거는 매년 37%씩 성장을 했고, 그거는 세스 회사죠. 그리고 가장 낮은 건 석유 산업으로 매년 7%씩 감소를 했어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12가지 산업의 평균 매출 성장률은 9%였어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S&P 500에 포함된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의 평균 매출 성장률을 보면 보통 한 5%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보다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이유는 제가 포함시킨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S&P 500보다 더 많이 매출이 성장해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몇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주식들이 정말 너무너무 비싸요. 바이오 산업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패스트푸드인데, 요건 지금 1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 패스트푸드 산업에 포함한 회사들 중에서 쉐이크쉑이 있었잖아요. 쉐이크쉑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38%씩 올랐어요. 좀 예외적이에요. 그래서 쉐이크쉑을 제외를 하면은 나머지 회사의 매출 성장률 평균을 내면 3.5% 정도. 그래서 이 패스트푸드는 사실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맞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스 산업하고 바이오 산업의 반대쪽을 보면은 자동차 산업 그리고 석유 산업이 지금 성장이 굉장히 더딘 걸 볼 수 있는데, 석유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기름값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는 석유 회사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7%가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일부러 테슬라를 포함을 안 시켰는데, 테슬라를 포함시켜버리면 지금 이 퍼센티지가 너무 올라가 버리죠. 근데 그러면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테슬라를 제외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을 봤을 때 과연 몇 프로씩 성장을 했냐 보면은 매년 1%씩 밖에 성장을 안 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그리고 석유 산업은 매출 성장률 면에서 봤을 땐 좋은 산업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산업들은 보통 4%에서 10% 사이로 매년 보통 성장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비교를 해드릴 건 매출 총이익률, 영어로는 gross margin인데, 이것도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회사가 gross margin이 가장 높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게 얼마나 맞았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첫 번째로 또 레인지가 굉장히 크죠. 근데 왼쪽부터 보면은 바이오 산업의 매출 총이익률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아요. 91%라는 건 정말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100불로 팔았어요. 근데 그 제품을 만드는데 드는 원가 비용이 9불밖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싸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100불로 팔 수 있다는 거는 그 제품이 워낙 뛰어나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 산업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약 산업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약을 만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이 77%로 굉장히 높아요. 한 가지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보이시는 약이 솔라리스라는 약인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바이오텍 산업에 포함된 알렉시온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파는 대표적인 약인데 발작성 야간 혈색 소뇨증이라는 희귀병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비싸요. 1년에 드는 비용이 5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 약을 만드는데 원가가 많이 들어봤자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텍 회사들이 일반적으로는 매출 총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을 만드는 회사 외에도 세스도 굉장히 매출 총익률이 높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원가가 그렇게 크게 들어갈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가면은 매출 총익률이 낮은 대표적인 산업은 석유, 자동차, 대형마트가 있어요. 마트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잖아요.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물건을 사서 파는 중개인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수익 구조상 마진율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월마트 같은 이런 많은 유통업체들이 프라이빗 레이블, 자체 개발 상품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서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마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마트들도 자체 개발 상품을 만들어서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딱 자동차 보시면 원가가 굉장히 많이 들게 생겼잖아요. 원가율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에요.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에서도 그렇지만 자동차하고 석유 산업은 매출 총익률로 봤을 때도 그렇게 좋은 산업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바이오, 제약, 세스 산업은 매출 총익률이 굉장히 높은, 원가율이 굉장히 낮은 좋은 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R&D 마진율을 비교를 해볼게요. 이 차트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상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상을 이미 잘 하셨겠지만 바이오 산업, 제약 산업, 그리고 세스 산업이 개발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씁니다. 이런 회사들은 기술이 경쟁력이거든요. 계속 새로운 약을 만들어야 되고 계속 새로운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그만큼 아웃컴이 좋기 때문에 매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음료수, 술, 석유, 의류, 호텔,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이런 산업들은 딱히 R&D에 큰 돈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은 매출 대비 거의 0%가 가까운 정말 작은 금액을 개발 비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판매 관리비 비용 마진율인데, 이것도 차트를 바로 보여드리면 레인지가 굉장히 크죠. 일단은 오른쪽부터 보면은 사실 자동차를 팔거나 석유를 팔 때는 판관비가 들어갈 게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매출 대비 굉장히 낮은 금액을 판매 관리비로 이 두 산업은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와 반대로 이 세스 산업 같은 경우는 무려 매출의 42%를 SG&A에 쓴다는 거잖아요. 42%라는 수치는 일단 임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산업의 매출이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빠른 성장률을 최대한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 SG&A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의류 산업도 의외로 SG&A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매장도 있어야 되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 대비 굉장히 큰 돈을 SG&A에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산업의 평균 SG&A 마진율은 한 23%?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약을 만드는 회사들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약회사가 34%, 바이오 산업이 43%고요. 그리고 의외로 음료, 술 산업이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7%로. 그리고 의료기기, 메디컬 디바이스도 굉장히 좋은 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25%로 굉장히 높고요. 그와 반대로 의류, 항공업, 대형마트, 자동차는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만 봤을 때는 이 네 가지 산업이 굉장히 좋은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반대로 영업이익률이 낮은 산업에는 의류, 항공업, 마트, 자동차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영업이익률과 매출 성장률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X축은 영업이익률을 뜻하고요, Y축은 매출 성장률을 뜻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회사는 여기 오른쪽 끝에 위에 있는 게 좋죠. 매출 성장률도 높으면서 영업이익률도 높은, 그러면 정말 최고의 회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12가지 산업을 여기 그려봤는데, 보시면은 바이오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와 반대로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산업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산업인 거잖아요. 거기에는 자동차 산업, 대형마트, 석유, 항공업 등이 있다. 한번 이 차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스는 지금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SG&A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장률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진율도 같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이 차트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오주로 한번 봐봐야 되겠다, 바이오주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좀 오류가 있어요. 왜냐면은 바이오란 산업은 굉장히 리스키하고 도 아니면 모인 산업이에요. 정말 성공한 바이오 회사들은 이렇게 높은 성장률과 높은 마진율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바이오텍 회사들은 실패를 합니다. 5년 10년 동안 임상실험을 해서 결국에는 성공을 못하고 약을 출시를 하지 못하고 돈만 쓰다가 계속 주식만 발행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죠. 그래서 바이오주를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차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캡처해서 보시던가 계속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영상을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산업별로 마진율과 성장률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다르다라고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 각 산업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왜 마진율과 성장률이 다른지 그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으로 대차대조표를 가려고 했는데 이 자료를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2014년도부터 2019년도의 평균치인데 2020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산업들의 손익계산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손익계산서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성장률과 마진율이 어떻게 됐는지 또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영상을 간단하게 짧게 찍고 대차대조표로 그 다음 영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